안녕하세요. 몇 해 전 저희 집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와 절연하게 된 40대 중반의 워킹맘입니다. 세상에 내 새끼보다 귀한 건 없다지만 아무리 그래도 저 역시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인데 어떻게 그런 끔찍한 생각과 행동을 한 건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시어머니가 그 정도로 이기적인 분인지 제대로 다시 알았기 때문에 더는 시어머니에게 며느리 도리하지 않으며 지내기로 남편과도 얘기 끝내둔 상태입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결혼 전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어요. 남편은 솔직히 꽤 잘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다고 하더니 지역에서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 들어가 거기서도 전교 10등 안에는 늘 들었다고 했고 대학도 좋은 데 들어가 공사 취업했어요. 소위 말해 제 남편은 엄친아인 거죠. 게다가 일남 일녀의 막내이니 얼마나 사랑받고 자랐겠습니까. 반면 저는 친정이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대단한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니었어요. 대기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해서 월 180만 원 정도 받으며 일하고 있을 때 지금의 남편과 우연히 만나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가게 된 케이스입니다. 제가 봐도 저희는 스펙 차이가 많이 나요. 어머님 입장에서 제가 껄끄러운 존재이시겠지요. 그렇기에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마다 철마다 찾아뵈어 시댁 잡일, 무수리짓 제가 다 했고 시부모님 병원 가실 일 있으면 제가 자처해서 보호자 노릇했어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도 저를 많이 의지하셨고 스마트폰 조금이라도 안 되면 저에게 해결해달라고 전화하시거나 관공서 일로 왔다 갔다 해야 하면 저를 찾으셨죠. 저도 싫은 내색 하나 안 하고 시부모님 위해 정성을 다했어요. 그렇게라도 하면 어머님이 저를 좀 가족으로 인정해주지 않으실까 기대도 있었고요. 처음에는 제가 전화를 드려도 어머님이 더 차갑게 구시며 며느리라고 안부 인사하는 거니?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 하시며 10초도 안 되어 끊으셨거든요. 그래도 제가 더 애교스럽게 굴며 가까이 가려고 하니 나중에는 마음을 좀 여셨어요. 그럼에도 마음 한켠엔 늘 아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내 아들 아침밥 잘 챙겨줘라. 계절마다 옷 좀 잘 챙겨 입혀줘라. 등의 잔소리가 있으셨죠. 그래도 어머님 입장 많이 이해하니 참았습니다. 어머님은 나이 많은 어르신이고 냉정하게 생각해도 제가 기우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뭐 그런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래도 남편이 저에게 참 잘해주고 아이들도 너무나 예뻤기 때문에 제가 이룬 가정에 만족하며 행복한 생활을 한 편입니다. 남편은 너무 바빠 늘 야근인데 양가 어른들도 멀리 사시고 주변에서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기에 힘든 워킹맘이었지만요. 저는 회사에서 1년마다 하는 간단한 건강검진 이외에 다른 검사는 하지 않고 지냈었어요. 그러다가 30대 후반부터 부쩍 건강이 걱정되어서 종합건강검진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받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 처음으로 유방 초음파 받았을 때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깨끗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유방 초음파에서 처음으로 이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마음으로 의사에게 가니 제 사진 결과지를 보시며 모양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암 같습니다. 대학병원 가셔서 2차 검사 받아보세요. 소견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딱히 증상도 없었고 오히려 건강한 편에 속했던 저였는데
유방암이 의심된다는 의사의 말이 청천벽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소견서를 받아서 병원 밖을 나오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군요.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엉엉 울며 이야기하니 남편도 깜짝 놀라 그날 직장도 빨리 정리하고 일찍 퇴근하더라고요. 아이들 앞에서는 최대한 티 안 냈고 아이들 잠들자마자 남편이랑 두 손 꼭 잡고 울었네요. 괜찮을 거야. 만약 암이라고 하면 치료하면 되지. 요즘 의술 좋잖아. 걱정하지 마. 남편의 격려에 오히려 눈물이 더 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정을 꾸리고 나니 죽음이 그 무엇보다 두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밀검사를 최대한 빨리 잡았는데도 일주일 뒤였습니다. 혹시 모르니 양가에 알리기 싫었는데 제 남편이 저 없는 사이 저희 친정어머니랑 시어머니께 각각 전화를 드렸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전화로 펑펑 우시더니 검사 받으러 같이 동행하신다며 짐 싸서 올라오신다는 걸 제가 겨우 말렸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제 남편에게 전화를 받았음에도 저에게 아무 연락이 없으셨어요. 제가 직접 드리지 않아서 화가 나신 건가 싶어서 전화를 들었죠. 어머님, 아이 아빠가 전화를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정밀검사 이후에 알려도 늦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래, 얘기 들었다. 암일 수도 있다고? 네, 어머님. 모양이 많이 안 좋다네요. 보통 모양 안 좋다고 나오면 99% 암이라더라. 에휴, 네 나이가 몇인데 벌써 유방암이냐? 어머님은 그렇게 짜증 섞인 말투로 저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워낙 시니컬하고 저에게 무정한 편인 시어머니이신 건 알았지만 솔직히 예상도 못한 반응에 머리가 하얘졌던 것 같아요. 네? 전혀 증상이 없고 유전적으로도 병력이 없어서 아예 생각을 못했어요.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면 네 몸을 누구보다 잘 챙겨야지. 어떻게 그렇게 멍청해? 치료도 치료지만 만약 잘못되어서 죽기라도 하면 네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니? 아무리 생판남이라도 누군가가 암일 수도 있다고 하면 팔자 눈썹을 하고 걱정을 해주는 게 정상 아닌가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며느리가 암일 수도 있어 정밀검사를 받는다는데 거기다 대고 대뜸 성질부터 버럭 내시더군요. 그렇게 몇 분 정도 혼자 화도 내고 한탄도 하시다가 아유, 난 모르겠다. 너 알아서 해라. 죽네 사네 울고불고 하면서 괜히 네 남편 힘들게 잡지 말고 조용히 검사 받고 결과 나오면 얘기해라. 라고 하시더니 전화를 딸깍 끊으시더군요. 그렇게 통화가 끝나고 나서야 눈물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암이라는 게 믿겨지지가 않아서 이러시는 건가? 너무 걱정이 되면 화가 나시는 건가? 오만 생각이 다 들었네요.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시어머니께 전화 드렸더니 이런 반응이셨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착잡한 듯 얼굴을 쓸어내리더니 신경 쓰지 말라더군요. 자기 엄마는 원래 마음에 없는 표현을 잘한다고요. 그렇다기에는 남편이랑 제 아이에게는 애정 표현 잘 하시거든요. 남편은 뭔가 느낀 게 많아 보였지만 제 앞에서 애써 참는 듯 보였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정밀 검사까지 마쳤습니다. 제발 아니길 빌었는데 제 기도가 무색하게도 암이 맞다더군요. 전화로 알려준 간호사 말이 최대한 빨리 치료 방법을 상의하고 입원해야 하니 3일 안에 다시 내원하라더군요. 전화 끊자마자 남편에게 알렸고 남편은 조퇴를 하고 저에게 와서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였고 친정엄마까지 집에 오셨죠. 일단 수술이고 항암이고 받으려면 집을 자주 비워야 하니
엄마가 대신 아이들 등하교며 밥 차려주는 걸 도와주시겠다 하셨거든요. 제가 시댁에 알려야 하지 않겠냐고 남편에게 물었더니 남편 표정이 급격히 안 좋아지더군요. 그러더니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분명 시댁에 알렸을 것 같은데도 시댁은 저에게 전화 한 통 없었죠. 심지어 병원에 가는 전날까지 말입니다. 너무 서운했어요. 우리 어머니라면 사위가 감기에만 걸려도 전화로 걱정해 주시는 분인데 말이죠. 그래도 다른 기가 막힌 사연들처럼 우리 아들 밥은 해주고 병원 가라 고 안 해주셔서 고맙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병원 가는 날 아침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왜 우리 아들이랑 연락이 안 되냐? 옆에 있냐? 어머님은 제 안부는 뒤로 하고 대뜸 제 남편부터 찾으시더군요. 네, 지금 짐 실으러 주차장에 먼저 내려가 있어요. 왜 그러세요? 전화 좀 받으라고 해라. 급한 일이니까. 어머님은 그렇게 당신 할 말만 하고 바로 끊으시더군요. 너무 황당했어요. 암에 걸린 며느리에게 괜찮냐, 잘 될 거다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우신 건지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는 찰나 안방에서 희미한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이 어차피 다시 집에 올라올 거였기 때문에 핸드폰을 두고 내려갔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남편 핸드폰을 봤는데 시어머니로부터 부재중 전화가 10통은 와 있더군요. 이상해서 잠금을 풀어 남편 스마트폰을 살펴보았고 저는 눈앞이 새하얘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로부터 온 문자들이 빼곡했어요. 애미 아프단 얘기는 안 했다. 그냥 이혼할 것 같다고만 했어. 너 이 기회 놓치면 평생 호랩이 된다. 거기도 재혼이라던데 애는 없다더라. 아주 착하대. 약살하잖니. 그냥 차나 한 잔 마시고 와라. 처음 봤을 땐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쭉 보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남편의 재혼 선자리를 알아봐 준 거였습니다. 처음 암 선고를 받았을 때보다 더 기가 막히더군요. 그야말로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제가 남편의 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고 바로 모든 걸 눈치챈 듯 저에게 해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엄마가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고. 신경 쓰지 마. 우리 엄마 원래 좀 이상한 거 알잖아. 어이가 없어서 나도 대꾸도 안 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헛소리 하시는 거야. 알지? 남편은 얼굴까지 새하얗게 질려서는 장황하게 해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불같이 화를 냈다더군요. 그래서 연락을 안 받았더니 저렇게 부재중과 문자를 계속 남기시는 거라며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남편도 보고 싶지 않더군요. 그저 울면서 뛰어내려가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슬프던지요. 뒤이어 남편이 차를 타고 저를 쫓아왔고 병원 문 앞에서 그리고 진료실 앞에서도 서로 옥신각신 울고불고 난리를 쳤었네요. 남편은 제발 믿어달라 울고 저는 그저 모든 것에 환멸이나 제가 암이라는 것조차 잊고 울었습니다. 어쨌든 진료는 봐야 하니 간호사에게 제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고개를 갸웃하더군요. 이정희 씨가 왜 오늘 예약이 되어 있지? 저희 쪽에서 연락드린 건 맞나요? 네, 맞는데요. 결과가 악성이라고 해서 오늘 수술이랑 입원 계획 잡으러 온 거예요. 오늘 이 시간으로 예약 도와주신 것 맞는데요. 이정희 씨가 악성이라고요? 제가 양성이라고 안내해드리지 않았나요? 섬유 선종이실 텐데요. 제가 차트를 봐서 기억하거든요.
간호사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듯 당황하며 다른 간호사들과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아주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정말 죄송합니다. 동명이인에 나이도 같아 연락이 바뀌어 갔나 봐요. 이런 일이 정말 없는데 죄송합니다. 환자분은 검사 결과 간단한 섬유 선종이시고 내원 날짜는 다음 주예요. 라고 사과하시더군요. 그 말에 저는 사람들이 쳐다보는 것도 있고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암이 아니라는 안도감, 시어머니에 대한 배신감 등이 복잡하게 얽혀 그야말로 눈물이 장대비처럼 쏟아졌죠. 그렇게 집에 오는 내내 남편은 죄인이 되어 제 눈치를 보기 바빴죠. 저는 시어머니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죠. 내가 어떤 기분이 들지 상상해봤어? 아주 참담한 심정이야. 시댁으로부터 반대당하는 결혼을 했지만 그래서 더 노력했어. 어머님이 나를 무시하셔도 잘하려고 노력했다고. 당연히 알지. 그걸 내가 왜 모르겠어. 정말 미안해. 당신이 미안할 일이 뭐가 있겠어. 진짜 그 소개팅에 나갈 것도 아니었는데. 설마 나가려고 했어? 그러자 남편 눈이 튀어나올 듯 깜짝 놀라며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하더군요. 난 앞으로 어머님 못 보고 살 것 같아.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고 난 후에는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다는 거 알지? 그게 싫으면 지금 이혼해. 남편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다며 그저 제가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때 시어머니께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어머님. 아들이 연락이 너무 안 되는구나. 그래, 입원했니? 병원에서 뭐라든 수술하면 살 수 있다고 해? 어머님, 그게 궁금하시긴 한 거예요? 제가 혹시라도 살까봐 걱정되시는 건 아니고요? 뭐?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어머님은 제가 암이라는데도 걱정 한 번 안 하셨잖아요. 내가 그랬냐? 그야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그랬을 수도 있지. 네 걱정을 왜 안 해? 시어머니는 싸늘한 제 공격에 당황한 듯 말을 더듬으시더군요. 어머님, 아이 아빠한테 재혼자리 알아봐 주셨다면서요? 제가 묻자 시어머니가 깜짝 놀란 듯 아무 말 안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아니 그걸 네가 어떻게... 아니 그냥 나는 별 생각 없이 너도 내 심정 되어봐라. 네 걱정도 되긴 하지만 병수발 들고 호랩이 될 수도 있는 우리 아들이 불쌍하잖아. 라며 해명을 하시더군요. 어머님, 제가 그동안 잘해드린 건 아무것도 아니었나 봐요. 저는 어머님 마음에 들려고 어머님 모진 소리 다 참아내가며 착한 며느리 되려고 노력했는데요. 그야 그렇지. 그런데 제가 암 걸려서 죽을지도 모르니 대번에 버리려고 하셨어요? 어떻게 사람 마음에 이렇게 대못을 박으실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우리 아들이 걱정이 되어서 그런 거지. 생각을 해봐라. 너는 땅에 묻히면 그만이지만 우리 아들은... 그런데 어떡하죠? 어머님, 저 암이 아니라네요. 어머님 좋다 말았네요. 제가 깔깔거리고 웃자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횡설수설 하시더군요. 어머님, 저 암 아니라고요. 어머님 아들 옆에 똥칠할 때까지 붙어있게 생겼는데 어떡해요? 큰일 났네요. 뭐? 아니 그럼 잘됐지 뭐. 다행이구나. 저야 다행이지만 어머님은 입장이 많이 곤란해지시겠는데요? 제가 다 알아버렸으니까요. 이제 전처럼 착하고 순한 며느리는 없을 거예요. 그 며느리 오늘부로 하늘나라 갔대요. 제가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시댁에 가지도 전화를 드리지도 챙기지도 않겠다 말했죠.
어머님 속마음을 다 알아버렸는데 제가 어떻게 이전과 같은 마음으로 어머님을 대하겠냐 물으니 시모 아무 말씀 못하시더군요. 그렇게 저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시어머니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명절이고 어버이날이고 시댁 경조사고 일절 안 갔습니다. 그전에는 시부모님의 자잘한 잔심부름, 병원 동행, 행사 챙기기 제가 다 했는데 아예 끊었어요. 남편도 제 눈치 보느라 한동안 본가 안 갔고요. 모든 사실 알게 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미친 듯이 화를 내셨다더군요. 그리고 친척들도 다 알게 되어 어머님은 개망신당하고 무지하게 혼나셨다고 해요. 아쉬운 건 어머님이죠. 저는 시댁 무수리짓 안 해도 돼요. 좋기만 한걸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계속 문자와 전화를 하려 하시지만 저는 차단했습니다. 그러자 반찬 택배도 보내시고 저 입을 옷도 백화점에서 사와 선물로 보내시더군요. 그런 일은 결혼 생활 10년 넘는 동안 처음이었습니다. 전부 반송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잠잠하시네요. 시어머니의 그 알량한 욕심과 어리석음으로 평생 수발 들어줄 며느리를 잃으신 거죠. 저는 나중에 시부모님도 모시고 살 생각도 했거든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재차 사과하겠다고 하셨지만 절대 받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제 시모의 행동이 도저히 용서가 안 되네요. 시모가 죽어도 장례식장에도 안 갈 겁니다. 시집살이라는 것이 없어진 세대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익숙해진 것들이 쉽게 변하지 않듯이 어르신들 중에서는 아직 며느리를 쉽게 보시는 분들이 많지요. 다만 그러한 가치관을 입 밖으로 내뱉으면 자신의 품위가 떨어지기에 아닌 척 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정말 쿨하고 좋은 시부모님을 만난 줄 알았습니다.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면서 예물 예단 간섭이 거의 없으셨고 상견례에서도 그저 저희만 잘 살면 바랄 게 없다고 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런 시부모님께 저도 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식전이지만 시부모님이랑 식사도 자주 했고 연락도 자주 드렸습니다. 제 성격이 워낙 외향적이기도 했고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이 너무나 행복해서 더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학벌이 좋아 좋은 대학을 나와 괜찮은 기업에 입사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퇴사를 하고 2년 정도 재취업 준비 기간을 거쳐 전문 자격증을 따고 공공기관에 들어갔습니다. 쉬는 동안 벌어둔 돈을 다 까먹었었고 재취업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았기에 모아둔 돈이 거의 없었어요. 친정에서도 사정이 있어 제가 결혼할 때 많이 보태주지 못하신다고 하셨기에 저는 딱 3천만 원 들고 와 결혼했습니다. 반면 남편은 저보다는 학벌도 직업도 별로였지만 시댁에서 집을 해주신다고 했어요. 경기도에 3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매매해서 남편 명의로 돌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받았고 인사 충분히 드렸습니다. 저희 친정에서도 고맙다고 전화를 따로 드리고 100만 원 정도 되는 고급 선물도 따로 해서 드렸으니까요. 집을 해주신 시아버지께서는 니들끼리 잘만 살면 됐다. 또 필요한 것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노라. 라고 해주셔서 코끝이 찡할 정도로 큰 감동을 받았고 이런 시부모님이라면 저도 딸 같은 며느리가 될 수 있겠다는 자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해서 식사하며 지냈고 그러면서 아이도 하나 낳아 키우며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는 워킹맘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평일에는 혼자 큰 집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게 되었죠. 남편의 발령으로 인한 부재가 아마도 모든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아버지가
어느 날 저보고 이사를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넌지시 물으시더군요. 이사요? 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왜 그러세요? 아이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야 하는데 같은 유치원 친구들이 많은 학교로 가는 게 아이 적응하기 좋거든요. 그래, 물론 아이 생각하면 옮기지 않는 게 좋긴 하지만 지금 그 큰 집에 너랑 아이 단둘이서 사는데 너무 허전하진 않니? 지금 30평대인데 20평대로 줄이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구나. 아, 조금 더 평수를 줄여서요? 글쎄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소형 평수가 있긴 한데 아이 아빠가 3년 정도 후에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돼서 다시 30평대 구하려면 집값도 그렇고 오히려 더 손해이지 않을까요? 시아버지는 저랑 아이 단둘이 30평대에 사는 게 별로라고 생각하셨는지 작은 평수로 이사가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아이의 지방에 터를 잡은 것도 아닌데 몇 년 뒤에 다시 합칠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이사를 하는 게 저는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게다가 주말에 남편이 올라오고 또 아이 친구들도 가끔 초대하는데 30평 딱 좋거든요. 그리고 둘이 30평대에 사나 20평대에 사나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께 제 생각을 말씀드리니 아버님이 굉장히 언짢아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저도 처음으로 제 의견을 어필한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내내 거리며 시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렸거든요. 하지만 이사는 아이 문제도 걸려있기에 아이 엄마로서 저도 제 소신을 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니 찬물을 들이키시더군요. 그러더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야. 나 같으면 마음에 없는 소리라도 아버님 집 내놓고 작은 데로 갈게요 라고 하겠다. 라고 하시더군요. 그 옆에서 시어머니가 크게 당황하시며 아버님을 말리셨고요. 여보, 내가 얘기하지 말랬잖아. 애들 잘 지내면 됐지 뭘. 아니, 그래도 며느리란 사람이 시부모 마음 헤아릴 줄도 알아야지. 너무하잖아. 아버님은 평소에 시어머니 앞에서 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셨던 듯 보였습니다.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아버님에게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이 호통을 치시며 내가 너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큰 집을 해준 것 같으냐? 내 아들도 잘 살으라 집 해준 거지. 그런데 정작 내 아들은 지방 원룸 방 한 칸짜리에서 불편하게 살고 있는데 집 해준 애비의 심정은 어떨 것 같으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현기증이 나더군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아버님은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 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들 내외에게 해준 집부터 생각이 나셨던 모양이에요. 저는 그 집에서 산 지 거의 7년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그저 익숙해서 그런 생각을 못했던 거고요. 시부모님께는 충분히 집을 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밥 사드리고 선물 정성껏 골라 드렸던 거고요. 용돈도 적지 않게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생신 때마다 시부모님 각각 100만 원씩 넣어드렸으니까요. 그런데 아버님이 속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버님은 집도 집이지만 제가 평소처럼 생글생글 웃으며 순정적으로 나오지 않으니 더 화가 나셨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아닌 밤중에 홍두깨 수준으로 깜짝 놀랐고요. 그날 저희 아이도 할아버지가 호통치시는 모습에 놀라 울고불고 하는 바람에 분위기 안 좋게 식사 마치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 걸어 모든 사실을 알렸더니 한숨을 내쉬며
사실 자기도 알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발령 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버님이 집 얘기부터 하셨답니다. 아들 없이 며느리랑 손녀만 30평대에 사는 게 마음에 안 드니 집을 새를 지어 20평대나 10평대 작은 평수로 살다가 아들이 돌아오면 세입자 나가게 하고 원래 집으로 들어오라 하셨답니다. 아니면 시부모를 들어오라 시키게 하라고요.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거절했고 그런 말 며느리한테 절대 하지 마시라 신신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아버님은 그 큰 집에서 저랑 제 딸만 잘 지내고 있는 게 내내 배알이 꼴리셨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고 아둔한 탓일까요? 남편 얘기 듣고 나서 저도 기분이 안 좋아 시어머니께 전화드려 집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막 우시면서 그럴 필요 없으니 그 집에서 계속 살으라며 아버님 고집이 대단해 생각을 바꾸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어머님을 달래며 저도 속상하다고 했죠. 아버님은 며칠 뒤 저에게 장문의 문자로 언성 높인 건 미안하고 그 집에서 계속 살되 시부모에게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잘하는 건 어떤 걸까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도 남편 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시부모님을 뵙고 안부 전하며 생신, 명절도 잘 챙겨드리는데 여기서 더 잘하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싶더라고요. 제가 아버님께 전화드려 아버님의 의중이 대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헛기침을 하며 남들은 생일날 되면 며느리가 차려주는 생신상 받는다더라. 난 물론 그런 거 바라지도 않았어. 우리 며느리 일하느라 바쁘니까. 그치만 한 번쯤은 차려줘야 하지 않겠니? 결혼한 지 곧 있으면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네가 해준 계란 후라이 한번 해먹어 본 적이 없구나.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요리를 잘 하진 못합니다. 결혼 전에 남편도 이미 알고 있었고요. 저는 정말 간단한 요리만 할 줄 알아요. 아이 이유식도 업체에서 사다 먹였어요. 이런 저를 누군가는 한심하다, 엄마도 아니다, 손가락질 하겠지만 요리에 재능도 없고 취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식사 이모님이 오셔서 반찬 만들어주고 가세요. 아이가 먹을 음식이다 보니 식재료에 돈 안 아끼고요. 제가 가정주부도 아니고 월 500만 원 이상씩 버는데 그 정도는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아버님은 저의 그런 점이 못 견딜 정도로 마음에 안 드셨던 거고 어머님이 옆에서 요즘 애들 다 그런다. 우리 며느리도 일하느라 바쁘지 않느냐 등의 말로 아버님을 말리셨다고 하네요. 전 꿈에도 몰랐고요. 제 남편도 요리 못하는데 제가 요리 못하는 게 무슨 큰 흠이 될까요? 하지만 아버님은 아니셨던 겁니다. 평생을 어머님이 차려주시는 식사로 대접받다 보니 아들이 마누라한테 아침도 못 얻어먹고 가고 며느리가 집에서 요리도 제대로 안 하고 사니 영 못마땅하셨던 거죠. 아무리 용돈을 드리고 찾아뵙고 안부 인사를 드려도 아버님은 그저 제가 요리를 못한다는 이유, 시부모님께 직접 만든 식사를 대접 안 했다는 이유로 마음 한켠에 불만이 있으셨나 봅니다. 솔직히 말해 저도 억울한 면이 있기에 모른 척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버님이 해주신 집이고 아이가 내년이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에 이사는 지금 상황에서 좋은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가더라도 2, 3년은 이 집에서 버텨야 했기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아버님 비위를 조금 맞춰드리자 싶더군요. 그래서 몇 주 뒤에 있을 아버님 생신에 제가 직접 요리하겠다 말씀드렸고요. 솔직히 기분 좋게 준비하진 못했어요. 저는 정말 계란 후라이나
간단한 미소된장국 정도만 끓여본 사람인데 어떻게 생신상을 하루아침에 떡하니 준비하겠어요. 그래도 음식을 사지 않고 제가 직접 해보고자 인터넷 열심히 뒤져가며 공부했습니다. 미리 연습도 해보고요. 그렇게 생신 전날 잡채도 해놓고 미리 미역국도 푹 끓여놨습니다. 생신 당일날에는 밀폐 윤활배를 하고 소고기도 20만 원어치 사다 놓았습니다. 나물 같은 것도 괜히 샀다가 한 소리 들을지도 모르니 그냥 제가 했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시금치도 데쳐보고 야채전도 해봤네요. 남편은 밤에나 도착한다길래 남편도 없이 그렇게 한 상 차려놓고 시부모님을 초대했습니다. 어머님이 엄청 놀라워 하시더군요. 아버님도 이걸 정말 제가 다 했냐며 재차 물으셨고요. 그런데 상을 보시고 좀 실망스러워 하신 듯 합니다. 아버님은 한 상 가득 상다리 부러질 정도의 잔치상을 기대하신 것 같았는데 제가 차린 건 가짓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처음으로 해보는 거라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린 것에 비해 나온 결과물은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시금치도 2단이나 낑낑거리며 데쳤는데 다 무치고 나니 2주먹밖에 안 되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어머님은 저보고 고생 많이 했다, 대단하다 칭찬을 늘어 놓으셨지만 아버님은 그냥 별말 없이 수저를 드시더군요. 그리고 무언가 꼬투리를 잡고 싶어 하신 듯 고기를 굽는 건 쉽지. 그냥 사다가 불판에 구우면 땡이잖아. 어른 생일상에 별로 어울리는 건 아닌 것 같다. 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당황해서 그래도 등급 좋은 소고기로 20만 원어치나 사온 거라고 했더니 돈이 문제가 아니라 정성 문제라고 하시더군요. 네 시어머니는 가족 생일날 되면 전날부터 고기 재워다가 갈비 해주고 그랬다. 갈비가 얼마나 어려운 음식인지 아니? 구울 때는 또 탈까봐 몇 번이나 뒤집어줘야 하는데. 아, 갈비요. 생각도 못 해봤는데 갈비는 정말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신이 없는 게 아니라 성이 문제인 거지. 그래도 뭐 수고했다. 어머님이 하신 것에 반의 반도 안 되는 생신상에 실망하신 아버님은 그렇게 뚱한 채로 식사를 하셨어요. 그거 보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군요. 마음 한켠에서는 해줘도 난리시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안 좋아 표정을 굳히고 있으려니 아버님이 저더러 한 소리 했다고 삐졌냐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한다고 했는데 안 좋은 소리만 하시니 기운이 빠졌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으시며 내가 너를 너무 오냐오냐 대한 것 같구나. 요즘은 며느리를 상전대우하는 게 신식이라길래 너한테 모진 소리 한 번 안 했다. 집 해주고 생일상 한 번 못 받아봤지만 꾹 참았어. 라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았는지 어머님이 바로 아이를 데리고 방에 들어가시더군요. 저도 화가 나서 시아버지에게 아버님, 제가 그동안 며느리돌이 못한 게 뭔데요? 요즘 세상에 아무리 근처에 산다고 한 달에 한 번 이상 시댁, 그것도 남편 없이 애 들쳐매고 혼자 찾아가는 며느리가 어딨다고 그러세요. 연락도 자주 드리고 때마다 감사 인사며 안부 인사도 드리잖아요. 일하면서도요. 라고 따지니 아버님이 제 이런 모습에 너무 놀라셨는지 이까지 덜덜 떠시더군요. 아버님, 제가 요리를 못하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수준 이하의 아내, 엄마, 며느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일 열심히 하고 있고 가족에게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안 드시는 거면 그건 아버님 욕심 아닐까요?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할 말이 없는지 그저 씩씩대기만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마침내 입을 여시고는 잔소리 한 번 안 하고 오냐오냐 해줬더니
시아버지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집에 돈 하나 안 보탠 주제에 너 이따위로 굴 거면 내가 해준 집에서 당장 나가라! 라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 말에 너무나도 화가 났고 시아버지께 정이 바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2주 안에 짐 다 뺄 테니 알아서 부동산 내놓으시던지 마음대로 하시라 했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네 자식 생각은 안 하더냐. 이럴 때는 그냥 아버님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것이다. 나가랜다고 홀랑 또 나갈 생각을 해? 라고 하시더군요. 아버님은 자식 생각 안 하세요? 아버님이 이렇게 나오시면 아들 가정은 평탄할 거라 생각하시나 보죠? 저 그냥 이혼하려고요. 제가 뭐가 모자라서 이런 모질이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저 나름대로 아버님이랑 잘 풀어보자고 안 해본 요리까지 해가며 생신상 차려드렸는데 그놈의 갈비 하나 없다고 툴툴 드시는 거 보니 잘 지내긴 글렀네요. 저 집 안 해온 건 맞는데요. 남편보다 능력 있어서 돈 더 많이 벌어요. 그러면서 아이케어 혼자 다 하고 시부모님께 도리하며 살았다고요. 발령나서 홀로 원룸살이 할 아들보다 이 큰 집에서 동동거리며 혼자 애 키우고 이래야 하는 며느리 생각은 절대 생각 안 나시나 보죠? 제가 분노에 차서 아버님께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이혼하고 싶더라고요. 그랬더니 제 말에 아버님이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떨며 황당해 하시더군요. 저는 그대로 이사갈 준비해야 하니 시부모님께 나가시라 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을 향해 원망스런 잔소리를 하시며 우셨고 아버님은 가만히 서 계시다 나가시더군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와서 제 얘기 듣고 미안하다 빌다시피 사과를 했고 저는 그동안 한다고 했는데 이제 더는 시부모님이랑 전처럼 못 지낼 것 같다고 이런 제가 싫으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무슨 소리냐며 전적으로 아버님이 실수했으니 시아버지 안 보고 사는 걸로 하고 이혼은 없던 걸로 하자며 울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시댁에 찾아가 아버님에게 마구 따졌답니다. 집을 담보로 며느리한테 갑질할 생각이었다면 아들 처지부터 보고 판단하셔야 했다고요. 자기가 마누라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이렇게 잘하는 아내, 며느리, 엄마가 어딨냐며 아버지 때문에 이혼당하면 절대 용서 안 한다고 엄청 대들었다더군요. 저희는 결국 이사 갔어요. 아버님이 나중에 미안하다며 사과까지 하셨지만 저는 더는 그 집에 살기 싫더라고요. 제 능력으로 근처에 30평대 신축 아파트 대출 조금 낀 채로 매매해서 들어왔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는 어머님이랑은 만나되 아버님이랑은 절대 안 보고요. 전화도 안 합니다. 명절에도 시댁은 안 찾아가요.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고요. 아버님 오시면 문 절대 안 열어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버님 안 뵙고 산지 지금 3년이 넘어갑니다. 이런 제가 매몰차다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너무 속 시원해요. 아버님은 거의 화병이 나셨다고 하더군요. 괜히 한번 푸닥거리해서 잘난 며느리 기 좀 죽여보려고 했는데 실패하셨으니까요. 남들은 시어머니한테 시댁 갑질 당한다던데 시아버지 갑질이 더 상처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의 회복도 안 되고요. 앞으로도 아버님한테 며느리 도리 할 일은 절대 없을 것 같네요. 잘해드려도 욕을 먹으니 그냥 안 하고 사는 수밖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